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게 해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매일 밥상에 오르는 국을 보약 국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비결이요. 예. 교수님,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육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투리 천연 육수 예. 이름하여. 사실 우리가 먹는 천연 재료에도 나트륨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추가로 많이 나트륨을 더 섭취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천연 재료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국물 요리를 할 때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그 국물에 간이 우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국물의 맛을 훨씬 더 풍부하고 감칠맛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북어 대가리도 있고요. 이 양배추. 채소를 이제 다듬고 남은 거 자투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투리 육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배추 같은 경우는 심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안 드시잖아요. 네네. 양배추 심 국물 요리할 때 국물 육수로 할 때 넣으시면 좋겠고요. 또 양파를 넣으실 때는 우리실 때는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우리실 때는.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 콜세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껍질을 다 홀라당 벗기시잖아요. 대부분. 아깝죠? 또 대파도 뿌리 부분은 거의 버리시는데 국물 요리 이렇게 국물 우려낼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뭐 무라든지 당근 이렇게 다듬어낸 것도 그리고 이렇게 버섯, 표고버섯 보면은 대부분이 조금 질겨요. 그래서 대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성분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줄기 부분이요? 예, 국물에 넣으시면 되고 또 이건 이제 닭뼈인데요. 닭을 이게 살을 발라내고 나면은 그다음에 뼈가 남잖아요. 예.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우리셔도 되고 또 뭐 게 보면은 게가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 있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넣으시면 국물 맛이 훨씬 더 좋아지죠. 일단은 이제 뼈 육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뼈에는 칼슘이 있으니까 칼슘이 녹아 나오고요. 그 채소를 여기서 썼잖아요. 채소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칼슘과 칼륨이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이 나트륨의 흡수율을 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물 요리하면서 제일 손가락질하는 게 나트륨이잖아요. 예. 나트륨의 흡수율을 좀 낮출 수 있다면 국물 요리의 문제점을 조금은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면에서도 건강 측면에서도 이렇게 육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예. 김재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추가로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국물을 내게 되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의 감칠맛을 합하게 되면 5배까지 맛의 상승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을 적게 해도 그 감칠맛 덕분에 소화도 촉진시켜주고 또 음식 연화작용이라 그러죠.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예, 좋은 재료를 활용해서 국물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국물. 고기와 야채가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 있고요. 데쳐서 먹으면 발암물질이 전혀 안 생겨요. 예. 장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소가 많다는 거예요.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는 최고의 국물 요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믿었던 국물의 배신. 보양식하고 먹는 것들을 보면 고기하고 뼈를 오랫동안 고아요. 진국이다. 기름 덩어리예요. 최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몸보신이 되는 최고의 국물 요리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었던 겨울 별미들, 그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즘 같은 겨울이 드시면 제대로 몸보신이 되는 최고의 국물 요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물 요리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네. 국물 요리가 뭐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드럽게 조리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또 국물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은 채소가 익으면서 숨이 죽어서 채소를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모은 것들이 바로 이 3가지 국물 요리입니다. 자, 요즘 먹으면
최고의 보양이 되는 건강 국물 요리. 먼저 3위입니다. 3위. 하나, 둘, 셋. 와. 홍합 콩나물국입니다. 홍합. 콩나물국이 또 나왔어요. 네. 아까 앞서서 최악의 국물로 콩나물국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콩나물국과 완연히 다릅니다. 그때의 콩나물국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단일 재료 콩나물만 넣어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소개드리는 콩나물은 이제 홍합을 넣어가지고 만든 콩나물국이에요. 특히 해장이 아주 좋습니다. 예, 해장이 좋은데 연말 술자리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홍합 콩나물국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이 해장에 좋은 거는 이제 뭐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뿌리에 많은 아스파라긴산. 네. 이쯤에서 서재걸 원장님께 좀 진지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예민한 질문이고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콩나물을 먹으면 말이죠. 네. 키가 큽니까? 키가 큽니까? 그 진지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콩나물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먹는데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컸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커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콩나물이 되면 비타민C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싹을 틔우면서 비타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드실 때는 콩과 다르게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것이 워낙 해독의 작용을 하는 좋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콩을 드시는 것보다 콩나물을 드실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가끔은 많이 피로할 때 그리고 정말 숙취나 이럴 때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콩나물국이 해장에 좋다 이런 거는 뭐 온 국민 특히 주부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홍합도 해장에 좋아요? 홍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개류가 사실 해장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개류 안에는 잘 알고 계시는 타우린 성분도 풍부하고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각종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홍합을 또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콩나물과 함께 해서 국을 끓였다면 굉장히 좋은 해장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포장마차에서 홍합탕 파는 이유가 있었네요. 신동진 원장님, 홍합의 효능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홍합은 남성분들에게는 숙취 해소를, 여성분들에게는 피부 노화 방지를 선물할 수 피부 있는 노화 방지. 예, 아주 착한 식재료입니다. 이 성분들을 보면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간 기능 회복에도 좋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또 항산화 성분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호호. 유해산소를 몸속에서 제거해줘서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홍합인데 어떤 거는 알맹이가 좀 희끄무레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주황색이 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왜 차이가 어떤 데서 오는 겁니까? 이거 주부 구단이 돼야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대단한 관찰력이십니다. 예, 색깔이 달라요. 알이 그렇죠? 그게 홍합이요. 어렸을 때는 그 희끄무레한 색깔이 나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어린 홍합은 순놈이고요. 자라면서 좀 커지면서 암놈으로 이게 성 전환이 일어나는 게 홍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홍합 고르실 때 근데 이제 좀 크면 훨씬 더 깊은 맛, 감칠맛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거, 물론 뭐 알 까볼 수는 없지만 큰 걸 사시면 아마 주황색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칠맛을 더 원하시면은 큰 거 고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아유, 김정은 교수님, 홍합 콩나물국은 이거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네, 홍합이 참 맛도 좋고 다 좋아하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재료인데요. 영양 성분이 머리 쪽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파라긴산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에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헹구신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다가 홍합을 넣고 끓이시면 입을 다 벌리거든요. 네. 그 국물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또 마늘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넣고 한번 후루룩 끓으면요. 혹시 간이 부족하면은 액젓을 조금 넣어주시면 예, 훨씬 이제 바다에 사는 조개를 이용한 거라서 맛이 잘 어우러지고요. 홍합 자체에도 소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거의 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국물을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국. 3위는 해장에 좋은 홍합 콩나물 국이었고요. 2위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먼저, 이야, 이게 또 뭡니까? 굴 두부국. 이거 영양 만점일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제 굴이 요즘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에 드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추천 메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철이기 때문에 특히나 맛도 좋고 영양도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흔히 왜 굴은 자양강장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좀 성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대요. 네. 근데 굴을 꾸준히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정자의 수가 좀 부족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굴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정자의 수가 약 60% 정도까지도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꽤 아마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말이 좀 꼭 틀리지만은 않은 뭔가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내 듭니다. 이거 굴을 잔뜩 사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100일 동안만 먹어봐야겠는데. 그럼 몸 되게 아프실걸요? 빛을 못 봐가지고. 거의 미치죠. 빛을 못 봤어. 미쳐. 예, 예. 혹시 또 누가 압니까? 새 사람이 돼서 나타나. 근데 신동진 원장이에요. 이 굴이 탈모를 예방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요. 탈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의 발생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굴이.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바로 이 아연 때문인데요. 탈모나 전립선 암에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다른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아연이 존재하면 그 남성 호르몬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된 남성 호르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탈모를 예방하고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좋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좋은 굴에 또 그 좋은 두부까지 곁들여서 우리가 탕을 해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영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하면 금상첨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쑥갓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쁘라고 넣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양 보충에 효과가 있어요. 이제 굴에 부족한 영양소를 이렇게 푸른잎 채소가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쑥갓은 좀 향이 강한 향신 채소잖아요. 근데 굴이 물론 향긋하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굴이 약간은 비린 맛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쑥갓을 조금 넣어서 그 비린내를 좀 없애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쑥갓의 향 때문에 나트륨이 조금 적어도 훨씬 더 맛있는 국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쑥갓 같은 향신 채소를 조금 넣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재걸 원장님. 네. 겨울철에는 사실 큰 보약을 먹고 보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요 빠져있는 미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아주 흡수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과 아연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굴입니다. 또 이 콩을 좀 발효시킨 두부는 사실 콩을 직접적으로 먹을 때보다는 소화 흡수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또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시면 아마 근육도 키우고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